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소영 회계사하고요. 이제 세법 심화 강의 그거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커리큘럼을 이번 연도에 좀 바꿨는데 이게 그 이유가 난이도 측면에서 일반적인 과목과 세법이 달라서 그래요. 일반적인 과목들은 1차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재무관리라든지 원가관리 회계 같은 경우에 1차 난이도가 조금 괜찮은 편이거든요. 뭐 폭탄이 떠질 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예외고 일반적으로 1차 난이도가 그렇게 심하게 어렵진 않아요.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2차 난이도는요. 엄청 어려워요. 원가관리 회계하고 재무관리가 1차 난이도하고 2차 난이도의 갭이 엄청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2차 때는 정말로 어려워서 심화 원가관리 회계라든지 심화 재무관리가 지금 시점에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약간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심화적인 내용을 배워놔야지만 내년도 동차 합격을 위해서 발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1차 시험 끝나고 2차까지는 시간 텀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그때까지 원가하고 재무관리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화 강의가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재무관리라든지 원가관리 회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세법은 다른 과목하고 좀 달라요. 1차 난이도가 일단 좀 높은 편이에요. 2차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요즘 들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쉽게 나와요. 뭐 재무관리하고 원가관리 회계가 2차 난이도는 뭐 세법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뭐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들어서 2차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에 1차 난이도가 2차 난이도하고 좀 비슷하다 보니까 요 1차 시험 패스가 되게 세법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도 1차가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한 번씩 2차생들 같은 경우에 뭐 시험 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법 2차 문제가 거의 1차 수준으로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너무 쉽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1차 시험 난이도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1차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2차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뭐 그런 의미죠. 난이도 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차를 패스하고 나면 세법은 조금만 더 올리면 2차까지 무난하게 패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패스가 어려운 거지 2차 패스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죠. 그럼 심화 세무회계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1차생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문제도 잘 못 푸는데 지금 2차 문제를 갑자기 풀고 하면 따라오기 되게 버거워하기도 하고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강의를 하고자 커리큘럼을 바꿨어요. 세법은 결론은 이렇게 난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1차 합격이 어려운 과목이에요. 1차 합격이 어렵고 2차 합격은 1차 합격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차 합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 커리큘럼을 약간 많이 바꿨습니다. 심화 세무회계를 하는 거 대신에 심화 객관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해요. 강의 시수 먼저 보여드리면 종전에는 심화 세무회계라고 해서 2차 문제를 푸는 강의였죠. 100시간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내고 나서 연말에 객관식 세법 요 강의가 또 100시간 정도 들어갔어요. 두 개 합치면 거의 뭐 200시간 가까이 여기 플러스 알파가 많이 붙죠. 사실은 세법은 보강 많은 거 아시죠? 보강이 많은 과목이죠. 거의 분량으로 치면 두 과목 분량이에요. 두 과목 분량으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도 세법 강사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아요. 강의만 주구장창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강의만 듣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바꿔가지고 심화 세무회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1차 합격이 급선무니까 1차에 초점을 맞추고자 심화 세무회계를 하는 것 대신에 객관식을 좀 더 땡겨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객관식에서도 약간 2차 문제 맛보기 정도는 해야 돼가지고 제가 객관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실제 2차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볼 거예요. 2차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런 유형은 아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풀어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심화 객관식이라고 해서 요거는 계산 문제, 객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차 계산 문제 풀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2차 계산 문제 그것도 맛보기 형식으로라도 풀어볼 겁니다. 이게 70시간 정도 강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요거 한 후에 객관식 말문제 강의가 들어갈 건데 요거는 80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150시간 정도, 그러니까 객관식 세법 기준으로는 과거에는 100시간 정도가 150시간으로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심화 세무회계하고 객관식 세법을 통합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전에 200시간 정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 보강까지 해가지고 주구장창 강의를 들었던 부분을 사실 150시간으로 50시간 정도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강의거든요. 그럼 50시간 세이브를 하면 여러분들 복습 시간이 확보돼서 좋잖아요. 객관식을 심도 있게 해서 1차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강의 시간은 오히려 줄어서 복습을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바꾼 이유는 1차가 급선무라 가지고 1차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하고자 이렇게 커리큘럼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1차격만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바꾼 거고요. 스텝 1, 2, 3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스텝 1은 7월 달쯤에 제가 강의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진 않아서 나중에 우리 스마트 경영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강의 일정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 1은 심화 객관식 세법이라고 해서 요거 계산 문제 푸는 강의고요. 교재는 세법 2차 요약서 있죠. 2차 요약서에 좀 더 계산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1차 요약서에 비해서 이게 약간 2차 주제까지도 다 다루고 있는 요약서라서 2차 요약서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 300이라는 객관식 교재하고 그리고 유인물 2차 세무회계 연습 교재는 쓰진 않겠지만 제가 세무회계 연습 제 교재에 있는 필수 문제들 그런 거는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 풀어볼 겁니다. 수업은 객관식 계산 문제, 요 계산 문제 300에 있는 객관식 1차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2차 계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객관식 세법이긴 한데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 가미가 된 그런 심화 객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심화 세무회계하고 객관식하고 결합이 된 강의죠. 계산 문제 위주로 강의가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계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게 감이 잘 안 잡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7월 달에 어느 정도 시험이 임박한 시점은 아니죠. 이때 여유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지만 멘탈이 잡힐 수가 있어요. 멘탈을 유지하면서 시험 날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괜히 시험 임박해가지고 계산 문제 안 풀리고 하면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인 7월 달에 계산 문제를 먼저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스텝 1이 끝나고 나서는 복습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제가 한 3, 4주 정도는 텀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3, 4주 텀 있고 나서 스텝 2가 개강이 될 거예요. 요걸 또 바로 개강하진 않고요. 너무 또 길게 가면 여러분들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짧게 종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 한 6주나 7주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스텝 1 끝내고 3, 4주 정도 복습하시고 또 다른 과목 공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스텝 2 들어오시면 되겠고 요거는 10월 달 정도에 개강을 할 예정인데 객관식 세법 말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차 요약서 요게 말문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2차 요약서는 계산 문제 내용만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들어가 있고 말문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1차 요약서에 말문제 내용들이 되게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 교재를 통해서 이론 정리를 하고 말문제 OX, 객관식 말문제 OX 교재로 강의를 할 겁니다. 요 스텝 2에서 이론 정리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에서는 사실 뭐 이론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계산은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틀을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해서 이론 정리는 간단하게 하고 바로 문제를 풀 거고요. 요 스텝 2에서 이론 정리가 철저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들어가서 말 문제를 푸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말 문제는 되게 이론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풀려요. 계산 문제는 뭐 어느 정도의 이론만 있으면 문제 풀이 틀 그거 연습만 하면 풀 수 있는 반면에 말 문제는 이론 정리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론 정리를 좀 더 해드리고 그다음에 말 문제 OX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할게요. 이것도 6, 7주 정도 제가 봤을 때 뭐 7주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 끝내고 나서 또 텀을 어느 정도 두고 나서 다음 연도 1월달 정도에 개정세법 다 확정이 되고 개정세법 내용까지 반영된 모의고사 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뭐 광고에서 에듀윌이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가 합격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의고사만 열심히 치고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요.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모의고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로 연습을 좀 하실 수 있게 요거를 다음 연도 1월달 정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범위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한 4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요거는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요거는 모의고사,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로 강의를 할 거고요. 위문물로 모의고사 치고 강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상되는 문제들. 이번 연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들로 제가 출제를 열심히 해서 그 모의고사 응시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요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 그거를 이때 하시는 거예요. 강평을 듣고 좀 더 내가 부족한 부분 채우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1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하고도 남는 수준으로 강의할 거거든요. 객관식을 깊이 있게 할 거니까 50시간 정도 객관식은 사실 시간이 강의 시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에 집중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심화 세무회계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뭐 요거 약간은 2차 계산 문제를 하겠지만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심화 세무회계 듣고 객관세법 듣고 이렇게 되게 버거운 그런 강의 시수에 비해서 세이브가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시간 정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심화 객관식 세법 강의를 할 때 2차 문제도 어느 정도는 1차 때 필요한 것들 풀어드리겠지만 그래도 세무회계 공개 특강에 요 동차 세무회계에서 강의를 진행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요것도 하시면 내년도 2차 패스 하는데 내년도 2차로 동차를 진행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요거 강의를 틈틈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스텝 1, 2, 3 진행할 때 시간 남을 때마다 요거 들어주시고 가을엔 기타세법이라고 해서 그런 교재로 제가 가을에 기타세법 공개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것도 한 9월달 정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세기본법 이런 걸 진행할 거예요. 이것도 틈틈이 오셔가지고 들어주셔야 돼요. 세법은 끝이 없어요. 실제로 강의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걸 줄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심화 세무회계하고 객관세법 듣고 또 이거 다 들으려면 시간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심화 세무회계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필요가 없죠. 지금 1차 패스가 급선무인데 2차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객관식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런 건 좀 들어주셔야 돼요. 기타 세법도 1차 패스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패스를 위해서 이 공개 특강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주셔야 되겠고 다음 연도 1월달 내년도에 제가 연초에 개정세법 특강을 진행해요. 요번 시험에 개정세법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2021년도 시험에 개정세법 내용이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2022년도 시험에도 약간 개정세법 내용이 많이 건드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정세법 특강은 반드시 또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겠고 또 내년도 1월 달에 제가 퇴직 양도 공개 특강을 진행을 해요. 그것도 반드시 수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합격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바꿨다는 거 그거 소개를 드렸고요. 강의도 저도 여러분들 1차 패스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이제 강의 수강하시려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셔야지만 세법이 1차 난이도가 절대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열심히 해서 1차 합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